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김성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를 나왔고 93 년도부터 서울 아산병원에서 임상 강사를 시작해서 지금 한 30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방암 말고 이제 두경부암, 식도암을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저희 은사이자 이제 초대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과장님이신 김상희 교수님께서 은퇴하실 때 유방암을 맡아야 된다고 해 가지고 한 25년 이상을 이제 유방암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제 유방암을 보게 되었을 때 제 아내도 굉장히 좀 반대도 좀 했는데, 지금은 이제 유방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제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보고, 또 유방암은 그 전달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혹시 이 진료실처럼 말이 빨라지면 글을 남겨 주시면 조금 잘 천천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 진단 후 어떻게 해야 되나, 유방암을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전이성 암이 재발하고 다른 곳으로 인제 전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인제 현실적인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15분 내지 20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저의 인제 치료 이 디스클로저 치료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아프리카 속담에 인제 빨리 가려면 이제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이제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유방암, 이 전이성 유방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도 이 혼자 이걸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제 비욘디에 참석하신 이 관심 있는 여러분들은 빨리도 가고 아마 멀리 같이 가는 것을 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은 좀 더 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제 유방암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에 관심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재발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유방암에 대한 이 유방암이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여러 타입의 병이 있기 때문에 그 타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전이성 유방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환자분의 입장과 또 그런 환자분을 같이 치료한 의사로서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른 이제 암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이 예방적인 방법이 인제 이 알려지고, 또 교육도 행해지면서 이런 암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암은 발생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방암은 한 15 년, 20년 이 패턴을 보면 발생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인제 병기를 보면 뭐 0 기, 1 기, 3 기, 4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리나라는 서양과 다름없이 조기 유방암이 많고 대부분이고, 1 기, 2 기 한 75%를 차지하고, 진행성 유방암 3 기, 4 기 이는 한 10% 내외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유방암이 발견이 되고 인제 그러다가 치료를 받고 한 재발하는 경우가 보통 일상 어떤 경과 과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1 내지 3% 에서는 유방암 진단 당시에 암이 번져 있는 이런 상황도 이 경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유방암의 한 30%는 재발해서 전이성 유방암이 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치료를 보면 한 20 내지 30년 사이에 그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서 선별 검사하는 방법이 발전했고, 진단 기술이 발전했고, 또 맞춤 치료가 발전했고, 이제 치료 약제가 좋아지면서 유방암 치료 후 재발도 많이 낮아졌고, 오래 암이 전이가 된 상황에서도 오래 암을 갖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 또 치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부작용에 대한 관리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유방암의 치료가 많이 향상됐습니다. 자, 그러나 유방암이
진단이 되고 또 그것이 재발이 됐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항암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 가족과 내 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인제 유방암은 다른 암보다는 예후가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암과 싸워 이겨 보자. 그래도 유방암이니까 다행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하루에도 이 여러 가지 인제 마음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저렇게 또 용기를 내기도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유방암이 인제 됐을 때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유방암이 어디로 번졌는지 또 범위가 어떤지 또 유방암이 이제 호르몬 수용체와 관련된 호르몬과 관련된 대표적인 암인데 그 호르몬 상태는 어떤지 그다음에 헐투 유방암 중에서도 특히 한 15% 20%는 헐투라는 단백질이 있으면 예후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 또 헐투를 공격하는 약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약을 쓸 수 있는지 또 얼마 만에 재발했는지 나이가 어떤지 폐경이 됐는지 또 면역 관문 억제제가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제 치료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료진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자와 상의해서 이 환자의 또 선호도를 고려해서 내가 치료의 이 효과를 더 중점적으로 할 건가,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더 중점적으로 할 건가 이런 것을 환자와 상의해서 인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이성 유방암에 상반되는 게 이제 조기 유방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완치가 목표입니다. 그러나 암이 재발하고 암이 다른 곳으로 유방 아닌 테두리 바깥을 이제 재발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완치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뇨, 고혈압 이렇게 약을 계속 먹듯이 만성 질환처럼 완치는 안 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치료하면서 생명도 연장하고 증상도 좋아지게 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인제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유방암의 이제 종류는 뭐 한 가지 질환이 아니고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 타입이냐 제일 많습니다. 한 65% 70%. 그다음에 헐투 타입이냐 옛날에는 이 헐투 타입에 낙인이 찍히면 나쁜 타입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약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헐투 타입인 경우는 예후가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제 3중 음성 타입이냐 호르몬 수용체 두 가지가 없고 헐투 타입도 아닌 경우를 이제 3중 음성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 타입을 분류하는 것이 이제 치료의 방향을 정하는 데도 중요하고 예후를 결정하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유방암인데 유방암 중에 무슨 타입입니까?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표적 치료가 유방암 암세포를 먹여 살리는 그런 신호 전달 길이 있는데 그러한 그것을 대표적인 이제 헐투 암세포 표면에 헐투라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되면 암세포에 증식이 되고 암세포가 빨리 자라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차단함으로써 암을 치료하겠다라는 것이 인제 이 표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헐셉틴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약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헐셉틴과 헐투 내려가는 길에 그 이중으로 위아래로 차단했더니 두 가지 헐셉틴과 퍼제타를 썼더니 한 가지 쓴 것보다도 예후가 좋고 전이성 유방암인데 그중에 한 16%는 그 8년 한 가지 약을 쓴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약을 씀으로 인해서 8년 이상 암이 재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의 진행을 막으면서 치료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게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항체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하는 거 외에 최근에는 이제 항체 약물 접합체. 그래서 항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항체와 거기에 이제 이 치료할 수 있는 이 폭탄, 이 항암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걸 항체에 실릴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링크라는 이 세 가지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소로. 그래서 그러한 옛날 같으면 항체만 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암세포를 항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것이 암세포에 헐투라는 어떤 항원을
공격해서 그것이 인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이 항암제가 폭탄이 그 세포 내에서 터지게 되면은 그 다른 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헐투 발현된 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헐투를 발현된 세포를 공격하고 그 이후에 헐투가 발현되지 않은 그런 세포도 주위에 있는 세포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인제 좀 획기적인 최근에 암 치료의 좀 획기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항체 약물 치료법입니다. 대표적인 약물이 인제 에놀트하고 트로델비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제 헐투가 양성과 음성으로만 이제 나눴습니다. 근데 인제 헐투 양성도 그 중간 헐투가 약간 저발현되는 그 경우 특히 인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에서는 한 65% 삼중 음성탑에서는 한 34%가 인제 이런 헐투 저발현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아까 말씀드린 항체 접합체를 이용하게 되면은 항체 약물 접합체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항암제보다 2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이런 그런 보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요인과 데스티니 브레스트 04 그래서 저발현 헐투 타입에서 항호르몬제 치료를 하고 나서 약이 없을 때 기존의 항암제를 하는 거하고 TDXD라는 에놀트라는 그 아까 항암 그 약물 접합체를 항체 약물 접합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 효과가 암의 진행도 막고 생존 기간도 2배 거의 한 60% 한 40% 이런 감소시키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항원 암세포에 헐2가 있느냐, 트롭2라는 항원이 있느냐, 헐3라는 그런 타겟 표적이 있느냐, 그거를 공격해서 우리가 이 암세포 하는 약을 쓰게 되면은 아주 선택적으로 효과를 올리면서 독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개념적인 치료의 개념인데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은 호흡에 부작용이 온다든지 또는 뭐 눈에 부작용이 온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치료를 할 때는 어떤 어떤 독성이 나타나는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이성 유방암에서는 아까 클레오파트라가 인제 암이 처음 재발하고 1 차에서 썼을 때 한 18개월 정도 효과가 유지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약물, 항체, 접합체를 쓰게 되면 뭐 6 차 항암제를 쓰게 되면은 옛날 같으면 뭐 2-3 달 만에 암이 보통은 진행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 19개월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치료 약제의 개발이 발전이 이런 이제 암 치료의 성적도 아주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르몬 양성 아까 제일 많은 타입이 호르몬 양성 전이성 유방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독 젊은 사람이 많고 대개 이제 암이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연구가 대표적인 연구가 3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하고 거기에 표적 치료를 얹어서 하는 거하고 세포 독성 항암제를 하는 거를 비교했을 때 이런 호르몬 양성 이 타입에서는 호르몬에 기반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제 이런 비교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암 그런 호르몬 양성 타입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CDK4/6 억제제라든가 거기에는 임넨스, 키스칼리, 버제니오 또 여러 가지 약을 혼합해서 또 최근에는 이 호르몬 관련된 신호 전달 체제에 아주 특징적으로 우리가 인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뭐 길목이 있죠. 뭐 대전이라든가 뭐 대구라든가 뭐 광주라든가 이런 암이 잘 가는 그 길목을 잘 찾아나가게 되면은 선택적으로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인제 그런 맞춤 치료의 개념인데 이런 PIK3CA 요런 타겟을 하는 또 약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허가돼서 지금 상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상용되는 약이 지금 허가돼서 곧 임상에서 쓰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를 한다고 그러면 치료를 해도 한 6개월, 8개월 정도면 내성이 생기는데 뭐 최근에는 한 2년 이상 약의 암의 진행이 되지 않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3중 음성 타입에서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3중 음성 타입에서는 한 40%가 이제 PD-L1 이런 면역 관문에 대한 발현이 되고 그런 경우는 면역 관문 억제제를 쓰게 되면 기존의 항암제보다도 한 2배 정도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치료의 약물 이런 암과 관련돼서 어떤 물질이 어떤 단백질이 특히 어떤 환자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표적으로 치료를 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맞춤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안젤리나 졸리 그런 배우처럼 브라카 유전성 그런 유방암에서는 브라카를 공격하는 약을 썼을 때 기존의 치료보다 효과가 무진행 암의 진행이 진행되는 것을 2배 연장시킨다는 이제 데이터가 있고요. 제 환자인 경우도 30세 년대 유방암이고 3중 음성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인제 예후가 나쁘다는 건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속상해서 치료를 안 했는데 자꾸 커지니까 다시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암이 폐에도 전이가 됐어요. 근데 검사를 해 보니까 브라카 유전 돌연변이가 있어서 치료를 했고 2015년도에 뭐 이 유방에 이렇게 크게 덩어리가 있었는데 치료하고 나서는 덩어리가 바로 좋아졌고 지금 2021년도 이후로는 치료를 안 하고도 병이 지금 없어진 상태로 지금도 한 6개월에 한 번씩 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방사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체를 이용해서 독성 물질을 전달해서 아주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그러한 개념을 라디오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개념. 그다음에 이제 세포 치료. 암세포 주변에는 이제 T 세포라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암을 공격하는 그 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거를 예 암 환자의 그 덩어리에서 암 덩어리에서 그 세포를 띄워서 그거를 바깥에서 아 이 아주 잘 선택적으로 골라서 고것을 다시 주입하게 되면 암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T 세포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이성 유방암 어렵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가능하고 빠르게 치료법이 인제 발전하고 있고 일부 환자 특히 인제 헐투 타입이라든가 암의 전이 정도가 조금 적다든지 또는 초기에 암 진단 시에 4기로 발견된 경우에는 장기 생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맞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에 적용하려면 새로운 치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더욱 발전하려면 많은 환자분들이 임상 연구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이 새로운 치료에 또 조금 더 발전된 치료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이성 유방암이 진단돼서 치료받는 과정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떨 때는 막 암이 치료를 하고 또 괜찮을 때도 있지만 또 1차 치료했는데 몇 개월 돼서 또 2차로 전이가 돼서 또 2차 치료를 하고 갑자기 또 숨이 차고 물이 차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혼자 하는 경우는 참 막막하지만 또 동료들과 또 좋은 의료진과 이렇게 하나의 이 힘을 이루어서 또 이렇게 하시면은 이 어려운 길을 잘 극복하고 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과정을 하는 경우도 제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유방팀에 있었고 저희 의사 선생님이 있었고 저희 유방팀에 좋은 동료가 있고 후배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런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종양내과학회 또 유방암학회 또 이러한 곳에서 환자의 이 치료를 위해서 또 같이 연구하고 또 약물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 환자를 또 회송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앞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외국과도 긴밀히 이렇게 협조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환자분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한 거는 인제 강의는 대략적인 얘기를 했고요. 인제 질문 온 것을 토대로 한번 인제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증성 유방암 3기 말과 염증성 유방암 4기. 그래서 1기, 2기, 3기는 이제 국소 질환이죠. 예, 섬수 목사님께서 인제 질문해 주셨는데 4기라는 거는 염증성이라는 건 이제 유방의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이 피부에 변화가 있어서 좀 뻘겋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인제 한 2-3 개월 사이에 막 빠르게 진행되면서 염증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암이 진단됐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옛날에는 이제 부끄러워 가지고 또는 잘 뭔지 몰라서 병을 키우다 보면은 그 덩어리가 좀 더 단단해지고 그것이 진행되면서 피부에도 인제 침범하게 되면서 이제 염증성 유방암이 2차 현상으로 원래는 유방암 2 기, 3 기였는데 그게 진행되다 보니까 염증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소위 말하는 게 흔히 말하는 염증성 유방암이고 그것이 진짜 진행되다 보면 이제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3 기와 4 기는 어떤 타입이냐면 이제 유방암 테두리 유방과 겨드랑이 인프절 요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3 기. 근데 많이 진행됐는데 3 기. 근데 거기에서 피부에 어떤 변화가 있다. 그것이 인제 염증성 유방암의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기하고 4 기는 인제 완치 수술 가능성이 있느냐. 4 기인 경우는 인제 수술하는 경우는 없고 항암제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듣고 나중에 그 부분만 막 피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경우에 인제 염증성 유방암 4 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인제 3 기와 4 기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비만한 거하고는 그건 큰 상태 관련은 없습니다. 만성 피로 질문하셨는데요. 이 여성 유방암 치료하는 언니도 있고 증상이 호전되어서 너무 좋다는 언니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우려가 있는데 선뜻 하기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유방암 치료도 많이 발전했지만 유방암 치료를 하다가 그 부작용을 줄이는 그런 방법도 많이 인제 발전했죠. 그리고 그런 약물도 그런 보조요법, 지지요법 많이 발전했고 사실은 인제 부작용의 우려가 잘 몰라서 걱정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부작용이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올 수 있고 그거를 예상하고 치료하고 그런 거에 빨리빨리 조치를 하게 되면 그런 우려도 극복하고 좋은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돈 님께서 인제 유방암 초기면 입원 기간이 하루인가요? 인제 요새는 인제 빨리 당일 치료하고 당일 수술하고 퇴원하는 분도 있고 그거는 인제 주로 인제 외과 선생님한테 물어야 되는 질문인데 초기인데도 항암제 치료가 합니까? 하죠. 그래서 인제 그전까지는 어떤 환자의 예후, 그다음에 범위, 병기, 그다음에 이런 호르몬 수용체 타입이냐 그래서 항암제 치료를 하는 데에 쪼금이라도 재발을 낮추는 데 쪼금 치료 방점이 찍혔다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는 정확하게 이분들이 이 환자분이 항암제가 진짜 도움이 되겠습니까? 특히 인제 호르몬 수용체가 많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항암제 아니고 호르몬 치료만으로도 암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제 유전자 멀티진 어세이 온코타입 또는 인제 그런 계통의 인제 여러 가지 유전자에 대한 검사를 해 보면 그 암의 성질이 항암제를 하지 않고도 항호르몬제로도 치료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에는 폐경 후 여성에서는 많은 경우가 폐경 전 여성에서도 임파절 음성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또는 외국에다 이
그 암의 특징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보고 항암제를 안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염증성 유방암은 이제 악성은 맞습니다. 아이스라떼 님께서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도움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인제 환 가족이 아프다든지 또 아는 분이 또 암이다 하면 참 걱정이 되고, 그래서 어떤 그 걱정하는 마음을 영양제로 이렇게 좀 선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이 유방암이 많아진 거는 영양이 좀 어떻게 보면 과잉돼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아주 부족해서 한 경우에는 영양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항암제 치료하는 경우에 아주 진짜 영양 결핍이 되지 않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항암제 치료하는 경우에 영양제를 보충하면서 치료받는 거하고, 일반적인 식사를 잘 골고루 하면서 영양제 없이 치료받은 결과를 보면, 오히려 항암제 치료하는 동안에 영양제를 아 드시면서 했더니 항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도 나와 있어서, 글쎄요, 영양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특히 항암제 치료하는 동안에 하는 거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종양내과에서 수술을 담당하지는 않고요. 종양내과 의사는 인제 수술을 하고, 아니면 암이 인제 초기에 진단 당시에 병기가 2기 내지 3 기인 삼중 음성 타입이라든가 헐투 타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라도 유방의 덩어리가 커서 수술을 모양을 살리면서 수술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제 아까 유방암 외과, 또 내과, 병리과, 방사선 종양학과 이런 팀을 이루어서 이 환자분한테는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항암제를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까? 헐투 또는 삼중 음성 타입에는 면역 관문 치료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헐투 타겟 표적 치료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거를 먼저 상의하고 치료의 순서를 정합니다. 그런 거, 특히 인제 약물 치료하는 거를 하는 의사가 종양내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연 멋져 님께서는 "겨드랑이가 아프고 통증이 오면 암입니까?" 그래서 인제 특히 인제 유방암 수술하게 되면은 신경도 건드리고 피부도 건드리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염증 변화가 오기 때문에, 통증만 오면 '어이구, 또 이게 암이 재발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인제 걱정을 하고, 특히 그 유방암 가족을 두거나 친구를 둔 분들은 인제 가슴에 통증이 오거나 그럴 때 오는데, 통증이 없는 경우가 사실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자가 검진, 그래서 월경이 있는 분은 월경 끝나고 3 일에서 1 주일 지나서 몽우리가 가라앉은 다음에 3 개의 손가락으로 유방 전체를 골고루 검진하는 거, 겨드랑이 검진 이런 거를 아 40세 넘어서는 인제 그런 자가 검진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겠고, 그래서 통증이 온다고 암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무엇이 만져지는지, 피부에 변화가 있는지, 그전에 없던 것이 만져지는지 관심 있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방암 초기 증상이 궁금합니다. 없던 것이 만져지는지, 피부에 변화가 있는지, 유두에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하도 저기 바쁘게 살다 보면은, 특히 인제 유방암 전문하시지 않은 의사분 중에서도, 여의사분들 또 간호사분들 너무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일만 하다가 보니까 본인의 유방에 대한 검사할 기회도 놓치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연히 뭐가 만져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기 그 목욕탕에 가서 세신사분이 또 발견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방암 콜라겐에 대해서는 연골이 안 좋을 경우에는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유방암 치료 목적으로, 예방 목적으로 콜라겐 섭취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헐투 타입 소원 요정 님께서 헐투 타입 양성 타입
비치민성 유방암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그래서 인제 대개는 인제 유방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관이 있죠. 관이 있고 끝에 가면은 인제 이 샘처럼 이제 소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관이나 소엽에 생기는 경우는 이제 연기암, 제자리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예후가 좋죠. 그러나 인제 그중에서도 뭐 10년 전후로 해서 또 암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일부 환자에서는 인제 비치민성에서 시간이 지나면 치민성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치민성에서는 헐투 타입이 있다고 그래서 항암제를 하거나 이 헐투 타입 표적 치료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제 비치민성 유방암에서 헐투 타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치료가 달라지지는 않고요. 우리가 인제 헐투 타입의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우리나라에서는 인제 1 센티 이상 외국에서는 치민성 유방암이고 헐투 타입이면은 항암제를 최소한하고 표적 치료 표적 치료 1년 하는 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 뭐 98% 99% 이렇게 완치율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솔방울 님께서는 "저는 이제 11년 전에 유방암 1 기를 수술했습니다. 완치는" 그래서 다른 암은 이제 5년 지나면 이제 완치라는 표현을 하죠. 인제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유방암은 특히 인제 3중 음성 타입이라든가 헐투 타입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인제 재발의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개 인제 한 3년 전후로 해서 또는 대개는 한 5년 지나면 5년 지나서 재발되는 경우는 이제 드문데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양성 유방암일 경우에는 그 초기에 재발하는 경우는 좀 낮지만 후폭풍 5년 지나서 5 년, 10 년, 15년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 기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슨 타입입니까? 그래서 인제 아까 3중 음성 타입이나 헐투 타입인 경우에는 한 5년 지나서 재발 가능성은 좀 매우 낮고 그러나 호르몬 수용체 양성 타입인 경우에는 1 기라도 5 년, 20년 지나서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헐투 양성 상피내암일 경우는 재발률은 뭐 상피내암은 예후가 좋죠. 전반적으로 뭐 완치율이 한 97% 8% 막 이렇게 높죠. 예. 하여튼 대개는 뭐 재발은 아무리 예후가 나빠도 뭐 한 10% 안짝이죠. 근데 인제 거기에서는 헐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재활 중 가슴 근육 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제 수술하고 재활하고 상의하는데 뭐 통증이 쪼끔 완화되고 환자분이 움직일 수 있으면 뭐 최근에는 뭐 "빨리 할수록 좋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인제 제가 재활학과 선생님하고 좀 상의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미르시아 님은 인제 유방암의 무록 멍울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유방암 가능성이 큰가요? 무록은 뭐 그야말로 안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고 나이 들어서도 그런 노화의 과정으로 무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에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신장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무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고 어머니가 인제 유방암을 판져서 가족력이 있어서 하는데 작년에 어머니가 인제 뼈에 전이가 돼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유방암 유전력이 있는데 대개는 인제 어머님께서는 이제 대개는 뭐 50세 넘어서는 이제 환경적인 생활 패턴, 서구화된 패턴 이런 것이 더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나 인제 가족 중에 뭐 2-3 사람이 있거나 어머님이 유방암을 알았는데 뭐 40대 이전에 알았다든지 또 유방암 앓은 분이 다른 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제 뭐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어머님이 유방암을 한쪽만 있는 게 양쪽으로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제 뭐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염려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어머님이 유방암을 앓았기 때문에 보통 뭐 40 세에 인제 유방암 검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뭐 조금 30 세부터 이렇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자가 검진을 한다든지 25세 후반부터는 자가 검진을 조금 한다든지 좀 의심이 될 때는
유방암 전문 의사를 만나서 상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국이나 최소영 님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추세가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유방암 전절제하지 않고 투여하고 그래서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한다. 그래서 유방 보존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방 보존술하는 거는 뭐 서양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유방암 수술하시는 분의 손재주가 훨씬 좋아서 모양을 살리고 결과 암 재발을 막고, 이런 면에서는 외국의 의사에 비해서 우리나라 유방암 외과 의사 선생님들의 수술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는 믿고 맡기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방암의 아까 타입을 말씀드렸어요. 헐투 타입이라든지 아까 3중 음성 타입 2기 내지 3기 경우는 항암제를 표적 치료, 헐투 면역 치료를 해서 우리가 뭐 그런 경우는 대개는 한 50%, 60%까지 이제 병이 싹 없어지는 걸 완전 관해라고 하거든요. 완전 관해가 되면 재발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6회 아니면 6개월, 24주 이렇게 수술했는데 병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수술로 다 제거했다. 그러나 완전 관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수술 후에 항암제 치료를 하든지 면역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재발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또 다른 재발을 낮추는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특히 치료법이 또 개발됐기 때문에 이 수술 전에 항암제를, 면역 치료제를, 표적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수술을 하지 않는 추세, 우리나라의 유방암 치료 추세는 우리나라 유방암 치료 추세가 뭐 서양과 다른 것이 없고요. 뭐 동남아나 이런 데 보면은 암이 진행돼서 발견되고 많은데, 우리나라는 가장 최고의 진단이 되고 최고의 치료를 했기 때문에 발생 빈도라든가 1기, 2기 이런 분포라든가 이런 면에서 또 치료 성적이라든가 외국에 못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미르슈아님은 이제 지금 어머님께서는 항암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페마라 하고 이제 키즈칼리라고 CDK4/6 암세포에 이제 이거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 결국 이제 암세포 표면에 세포가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종착점에 중요한 것이 CDK4/6 세포 주기에 관련된 건데, 세포 주기의 단백질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기존의 치료보다도 뭐 2배, 3배 이상 이렇게 이제 좋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마라고 키즈칼리를 하고 있고, 페마를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또 폐경이 호르몬이 억제되면 또 칼슘이 떨어지고 골다공증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칼슘, 비타민 D가 들어가는 이제 디카맥스 드시고 있어서 지금 제대로 치료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에는 1차 치료, 2차 치료에서도 기존의 치료보다 더 나은 거로 돼 있고 24개월 이상 암이 진행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나날이 좋은 날님께서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유방암 연기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 뭐 제자리암, 연기암 같은 말이고요. 예후는 뭐 되게 좋다고 그랬고, 수술을 했는데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서 또 암에 조금 재발률은 낮지만 항암제는 안 하지만 또 호르몬을 억제제를 통해서 재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고 그러면 호르몬 억제제를 사용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호르몬 억제를 하기 때문에 암 재발을 확실히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런 50세에 서서히 우리가 이제 폐경 증상이 와도 힘든데 수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르몬 또 억제제를 드시게 되면은 이런 폐경 증상을 이제 호소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가 없으면 또 잇몸으로 살게 되는 것처럼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호르몬 억제제에 따른 부작용도
조금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너무 힘든 경우는 약을 또 용량 조절을 하고 또 용량을 아 치료를 조금 휴약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호르몬 억제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 그 약물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이 약물 치료의 혜택을 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다리에서 팔까지 2달처럼 쥐가 난 것처럼 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수술하고 나서 인제 임파절을 제거했기 때문에 인제 팔이 조금 붓고 이 팔을 움직이는 데 좀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이 재활 치료도 중요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호르몬 변화, 임포 부작용에 대한 그래요. 그런 것에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인제 질문이 나오셨고요. 타목시펜이 인제 흔히 제일 많이 썼는데 그 탈모도 올 수 있고 뭐 아주 드물게 뭐 눈에도 뭐 녹내장, 백내장 이런 얘기도 있지만 대개는 인제 자궁 내막증 이런 것이 인제 문제가 되고 있고, 호르몬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뭐 그 자궁 내막증의 증식이라든가 어떤 성생활의 어떤 그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경험할 수가 있고, 제일 많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폐경 증상, 얼굴이 달아오른다 이런 것이 얘기할 수 있고, 호르몬을 억제하다 보니까 일부 환자에서는 이제 탈모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거는 질문은 대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제 전이성 유방암, 이제 유방암 환자는 점점 많아지고 유방암 뭐 한 외국 같은 경우는 한 8분에 1 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3분에 한 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한 1 년에 한 35,000 명이 생기기 때문에 글쎄요, 한 10 명에 한 분 정도 이렇게 좀 유방암의 발생률이 높고, 그래서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제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서 상의하시고, 그다음에 그러한 치료를 받는데도 한 30% 에서는 재발할 수 있는데, 옛날 같으면 진짜 낙담을 하겠지만은 치료법이 좋아서 암이 재발한 상황에서도 지금 거의 병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10년 이상 뭐 20년 뭐 이렇게 그 일상생활을 다 하면서 정기적인 검사만 하는 분도 꽤 있기 때문에 희망을 놓지 마시고 그 환후에 또 전문가 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는 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힘을 잃어서 대부분이 이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상의해서 아 도움을 받으셔서 바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최소영 님이 마지막으로 간전이 폐전이 이렇게 흔히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암 전이의 부위도 중요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암 전이가 어떤 타입에서 생겼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뭐 '전이 됐다.' 이것만 가지고 뭐 '치명적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의 정보를 가지고 그 전문가를 만나서 상의해서 바른 치료를 잘 받고 힘을 내셔서 잘 치료를 하면 어려운 병도 치료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또 지금 질문하신 거로 하고 뭐 추가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